얼마 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나온 발표 하나 때문에 머크랑 알테오젠 정말 시장이 뜨거웠죠. 그래서 오늘 이 뜨거운 관심의 한가운데 있는 정보들이 과연 진짜 사실인지 공식 자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머크가 공개한 슬라이드 한 장에 딱 박혀있던 8억 2,400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숫자 하나가 시장 전체를 흥분시킨 거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맞을까요? 특히 바이오 투자는요. 뜬 소문 10개보다 팩트 한 줄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과장된 해석은 싹 걷어내고 오직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진짜 사실이 뭔지만 가려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그 논란의 그래프입니다. 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는 그래프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광범위한 추측을 만들어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기 매출이 7천만 달러에서 시작해서 불과 몇 분기 만에 8억 2,400만 달러까지 그냥 수직으로 솟구치는 J커브를 그리고 있잖아요. 이 그림이 너무나 압도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알테오젠 기술이 들어간 키트로다 SC, 딱 이 제품 하나의 분기 매출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성장 그래프에 담긴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머크가 발표한 원본 슬라이드의 법례, 그러니까 작은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매출은 키 런치 프로덕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프로덕트 뒤에 S가 붙어 있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키트루다 SE라는 제품 하나의 매출이 아니라 머크가 새로 출시한 여러 신제품들의 매출을 전부 합친 포트폴리오 전체의 성과라는 거죠.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FDA 공식 문서를 보면 이 키트루다 큐얼렉스라는 제품의 미국 승인일은 2025년 9월 19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2025년에 승인된 제품이 어떻게 2024년에 벌써 저런 엄청난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 타임라인 하나로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숫자 자체는 머크가 발표한 진짜 데이터가 맞아요. 하지만 그 숫자를 키트루다 SC 단일 제품의 분기 매출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오류가 시작된 겁니다. 이 그래프의 진짜 메시지는 머크의 신약 포트폴리오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죠. 자, 그럼 매출 그래프에 대한 오해는 이제 풀렸습니다. 그렇다고 알테오젠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걸까요? 천만에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진짜로 확인된 정말 중요한 사실들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FDA 공식 승인 문서를 딱 보면요. 제품명은 키트로다 QLX, 그리고 그 성분명에 베라히알루로니다즈의 알파 PMPH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알테오진이 개발한 ALT-B4 기술의 공식 명칭입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팩트죠. 바로 이 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초반에 매출 숫자를 해석하는 데는 좀 혼선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알테오젠의 기술이 머크의 차세대 블록버스터 신약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포함됐다는 그 전략적 중요성은 공식 문서로 명확하게 확인된 셈이니까요. 자, 다음으로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포인트를 하나 짚어볼게요. 바로 제품의 용량과 농도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 두 개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165mg 플러스 2000U per 밀리리터라는 수치가 보일 겁니다. 이건 주사액 1ml당 약이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농도이고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 판매량을 계산할 때 중요한 건 환자 한 명이 한 번에 맞는 약의 총량, 즉 투여량입니다. FDA 권고안을 보면 3주 간격으로는 395mg, 6주 간격으로는 790mg을 맞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제품의 매출을 추정하고 판매량을 분석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숫자는 농도가 아니라 바로 이 실제 투여량 395mg과 790mg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개별 제품의 디테일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훨씬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파트너십이 거대 제약사 머크에게
왜 그렇게까지 전략적으로 중요한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크에게는 2028년이라는 정말 피하고 싶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한 해에 수십조 원의 매출을 벌어다주는 회사의 기둥, 키트루다의 특허가 만료되는 해거든요. 특허가 만료된다는 건 곧 복제약이 쏟아져 나오고 매출이 낭떠러지처럼 뚝 떨어지는 이른바 특허 절벽을 의미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머크의 전략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2028년 특허 절벽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머크는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정맥주사 IV를 훨씬 편리한 피하주사 SC로 바꾸는 전략을 선택한 거죠. 기존 환자들을 이 더 편리한 신제품으로 미리 다 옮겨 태워서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시장을 효과적으로 지켜내겠다는 아주 명확한 계획입니다. 결국 알테오젠의 기술은요, 그냥 제품의 편의성을 좀 개선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머크가 가장 중요한 시장을 지키기 위한 이 거대한 방어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파트너십이 갖는 진짜 무게감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팩트체크를 통해 우리는 뜬 소문과 진짜 중요한 사실을 구분해냈습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은 과거의 추측이 아니라 앞으로 실제로 펼쳐질 검증의 과정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파트너십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를 가지고 논쟁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게 확인됐으니까요. 이제는 그래서 얼마나 잘 될 건데를 실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진짜 검증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앞으로 이 스토리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딱 이 세 가지 지표에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존 정맥주사 환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이 새로운 피하주사로 갈아타는지를 보여주는 침투율. 둘째, 미국과 유럽을 넘어서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는 언제 허가받고 출시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과가 알테오젠의 실적에 실제 로열티 매출로 언제부터 찍히기 시작하는가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이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어나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진짜 질문입니다.